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1일부터 시작된 제21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조례안회 등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석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시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부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개수 조정을 한 뒤에 최종 확정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60호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석진 행정부시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 후에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정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이형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박용락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안건은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재원 마련을 위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 회계 230억 원으로 재원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회계 230억 원으로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230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소요예산 486억 원으로 47만 7천여 세대에 세대별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시와 군이 협력하여 재원은 12-70%와 구군비 30%를 분담하게 되며 2월 초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다시 1월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삶을 위협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다소간의 위로가 될 수 있게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석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 전문위원 이경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4조 661억 원 대비 0.57%인 230억 원이 정액된 4조 891억 원이며 일반 회계는 230억 원이 정액된 3조 2883억 원으로 특별 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규모, 세입 예산, 세출 예산, 예산액 변동 추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예산 분석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예산은 230억 원이 정액된 4조 891억 원으로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에서 순세계 잉여금 전가 등으로 230억 원이 정액되었으며 주요 전가 사유로는 8.12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 및 거래 전가 등으로 2020년 취득세 등 지방세 초과 세입이 발생하여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지방세 수입 등 나머지 세입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 예산 총괄, 신규 정갑 세입 예산 내역, 세출 예산 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및 정감 사업으로 제1회 추경 세출안에 편성된 신규 및 정감 사업은 1개 사업 231억 원이며 일반 회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해 구호기금 230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신규 및 정감 사업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이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기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우리 행정부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 국장님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점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울산시 70%와 구군 30%로 해서 매칭 사업을 이렇게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보니까 위기 극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 예산을 이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결정 전에 구군과의 논의가 충분히 있었는지, 왜 10만 원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지, 제가 이걸 묻고자 하는 거는 당연히 구군에서 이제 매칭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어려운 지자체장님들은 참 여기에 대해서 부담이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진정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포인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본의원 또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예측을 좀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울산이 지금 현재로 보면 확진자들이 이제 900명이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 3차 사회적 거리두기에 해당하는 현상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면 지금 거기까지도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번 지금 2차 지원금에 있어서도 긴급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를 정황을 제대로 못 파악을 하시고 급해서 순 인연금 부분에 있어서도 의원들에게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미리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제가 본의원이 질의를 이렇게 몇 가지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시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재난지원금을 지급 결정하면서 당연히 구군과는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10만으로 예. 하겠다라는. 협의를 했는데 네. 왜냐하면 매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협의를 당연히 안 할 수가 없죠. 네. 했고 큰 틀에서 우리 우리 구군 단체장님들도 흔쾌히 동의를 하셨습니다. 지급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일부 단체장님께서 지급은 하되 재정 사정이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은 계셨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다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또 예외를 두고 이렇게 하기는 또 우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구군에도 재정 사정이 좀 다 편차가 있지만 큰 틀에서 이번에는 협력을 해주셨고 차후에 혹시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름철 재난이라든지 그런 게 예상이 또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 대응이 혹시 어렵다면 그런 부분은 그 구군조차도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시 관내이기 때문에 시에서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난 관리 기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걸로 커버가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이 혹시 필요한 사태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추후에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했느냐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저희들도 그런 것까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원포인트로 230억 정도 추경을 합니다만 추후에도 또 혹시 그런 사태가 확산이 된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가용 재원이라든지 또는 긴축 재정을 한다든지 이 부분도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원포인트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찾아가는 현장 직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접수처 설치를 대단위 아파트에다가 하겠다고 그랬는데 대단위 아파트 기준을 어떻게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할 건지, 그리고 지금 공무원분들께서 예전에 마스크를 지급할 때에는 시에서는 아마 인원 동원은 되지 않았던 걸로 제가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인원 동원을 하시겠다고 그러셨던 것 같는데, 그렇다면 대단위 아파트에도 현장으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인원이 충분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스럽고, 만약에 장소를 섭외를 한다면 경로당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는 다 경로당이 지금 대단지 아파트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방역을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이제 이 설치를 하다 보면 드는 운영비들도 많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개념은 찾아가는 현장 지원 개념은 지난해 울주군에서 예. 전 세대 할 때 네.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편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동사무소로 다 몰리는 것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불편함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예. 불편함도 그래서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염려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은 좀 되지요. 동사무소별로 하다가 이게 이제 대단위 아파트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차려야 되니까 인력이라든지,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 구군하고 협의를 다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5개 구군이 다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직업소별로 지금 파견이 나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 되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번에 매칭에 하고 별개로 모든 운영비는 시에서 다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 걸로. 지금 그러면 보면 각 동의
지금 요 근래에 이제 이렇게 동을 운영하고 이제 이렇게 신축했는 곳은 그렇게 뭐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조금 노후화된 오래된 지역의 마을 안쪽에 이제 복지센터가 이제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있냐면 주차난이 협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들 바쁘게 왔다가 가야 될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주차난 심각한 때문에 그날만큼은 공무원분들이 하루 종일 근무를 하셔야 되니까 보통 행정복지센터가 한 10명 정도 이상의 인원들이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만큼은 조금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를 하지 않도록 양해를 좀 직원들에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날 급하게 점심시간을 이용을 해서 이제 카드를 발급받으러 왔다가 주차난 때문에 막 돌다가 시간이 제대로 안 돼서 다시 또 회사로 돌아가야 되고 이런 부분 번거로움이 마스크 지급을 할 때 이제 주차 공간이 한 정말 뭐 5대, 10대 제대로 못 되는 주민자치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공무원분들에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양해를 좀 구해서 좀 주차난이 좀 심각하지 않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비대면으로 할 건지 뭐 온라인으로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뭐 아마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기 때문에 본의원은 뭐 몇 가지 조금 더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그 마스크 지급을 할 때 이제 외부에서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겨울이다 보니까 많이 춥고 그러는데 이제 실내에서 할 건지 실내에서 왜냐하면 지금 요즘은 복지센터에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2층, 3층 강당들이 다 지금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급을 할 때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그런 것도 조금 주민의 편리를 봤을 때 주민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이제 바깥에다가 설치소를 만들 것인지 안에 2, 3층 강당이 대부분 다 쉬고 있으니까 그걸 해야 될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차난 부분이 이제 당연히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주신 그 의견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급하는 방법이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겨울이라는 특수성으로 해서 실외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난번 저희들이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 지급할 때 모델을 보면 그때는 여름이었습니다만 강당이라든지 해서 1층, 2층 여기 저희들이 아주 그 장소를 연계를 잘 해서 그 먼저 접수하고 대기하고 그다음에 가서 직접 수령하는 이 그 동선을 저희들이 잘 짜가지고 분산도 되면서 또 이렇게 추위에 또 떨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 3시에 시군하고 다 저 마지막으로 그 문제 어떤 그 제기되고 있는 부분을 다 포괄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주관해서 관계 공무원들 합동으로 저희들이 그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 부분부터 여러 가지에서 다각적으로 한 번 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재난지원금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군 네, 청기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윤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새해 들어서 그 적시에 이렇게 준비가 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릴 사항하고 당부 말씀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사실은 전 세계가 다 처음 맞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 가보지 않는 길을 가다가 여러 가지 저희 시도 마찬가지지만 시행착오를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웬만한 상황은 다 겪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작년하고 분명히 달라야 된다, 대응이. 그리고 그 코로나 1년 동안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어떤 취약계층, 서민 경제가 거의 붕괴 상황까지 지금 직면해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는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 1년 동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취약계층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통계 수치로 다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사실 경기 회복을 사실 저희가 여러 가게나 울산 시내에서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포인트가 될지 앞으로 계속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적인 대응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그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말씀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실 재정 건전성을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하는 이유가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조차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고 그 재정 투입을 주저하게 되는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상황을 위해서 준비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재정 투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가지고 자꾸 고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기회를 놓치는 타이밍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1년 동안 보면 아시다시피 골목 상권이 많이 무너져 있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게 지금 보면 재정 투입이었습니다. 그 재난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가구당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상황을 모니터링 하시다가 어느 정도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나 아니면 필요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좀 더 과감한 재정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시의 어떤 조직이나 그 사업들이 지금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팬데믹 상황에 맞게끔 조직 체계를 새롭게 준비했던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기존의 방식 가지고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비대면으로 돌았었기 때문에 재정 집행도 기존의 방식으로는 재정 집행이 효과가 없다는 부분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좀 방식을 분명히 1년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거를 활용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찾아가는 그 지원책도 울주군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좋은 게 있다 그러면 다 찾아서 우리 시에서 그거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한참 회복되는 과정에서 사실 아쉽게도 몇몇 단체에서 사실은 또 대규모 그 간염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었고 저도 오늘도 보니까 사실 뉴스로 봤습니다만은 이게 이 팬데믹에서 극복하는 어떤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런 일이 터지면 사실은 너무 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약 취약점으로 드러난 종교단체하고 여러 요양병원들 이거를 작년하고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취약점에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십사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아까 그 재난지원금 그 재정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려울 때 시에서 이렇게 나서서 도와줘야 경기가 회복됐을 때 아니면 또 전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공감하자고 할 때 시민들이 다 동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덕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정책을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국민의힘 청기욱 의원님께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큰 틀에서 합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청기욱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부하는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카드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것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 제9호 기금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원래 편성된 것까지 합치면 제9기금은 277억입니다. 지금 제9호 기금 112억이 그 지출이 되고 난 뒤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 돼 있는 기금이고요. 230억이 이제 일반행에서 제9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에 기존에 있는 277억 중에 112억이 더 집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 230억은 제9호 기금으로 들어가서 나가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제9호 기금은 혹시 긴급 한세에 사용하려고 남기는 돈인데 부족하지는 않겠죠? 현재 뭐 저희로 봐서는 제9 기금과 재난관리기금도 지금 현재 480억 정도 있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 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세대당 10만 원 지급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에 관련되어서 조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나 뭐 모든 정책이 100% 찬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또 선별로 지원하냐, 보편으로 지원하느냐 하는 논란은 아직도 국민 사이에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그 시의 어떤 그 타당성을 설명하는 논리, 이런 것들은 조금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큰 쟁점이, 하나는 이제 보편적으로 10만 원씩 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10만 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좀 더 뭐 과감하게 또 재정을 투입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해를 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그 우리 세대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47만 6천 세대인데 이미 1인 세대가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울산에서도. 그래서 상당 부분 1인 세대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정부에서 보편적 재난지원할 때 저희들은 선별적으로 소상공인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또 소상공인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할 때 우리가 또 이렇게 보완적으로 이번에는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지급하는 논리인데요. 그러면서 또 한편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10만 원씩 주지만 또 동시에 지금 같이 지급되는 게 보육재난지원금이라든지 교육재난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2월 1일부터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이제 또 학생이 만약에 뭐 2명이 있다 그러면 가구당도 받지만 학생 2명당 또 10만 원씩 해서 토탈 또 30만 원 받고, 이런 여러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좀 시줄과 날줄처럼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고요. 전체 규모가 좀 작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가 480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에 또 이게 보편으로 했을 때 또 장점은
이게 소비 진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가구당 설전에 10만 원씩 우리가 사용을 하도록 권유를 할 텐데 하게 되면 이게 성수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10만 원이 10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시장에 풀리면 그 시장에는 뭐 통상적으로 쌀 가게 같으면 누가 쌀을 사주면 그분은 쌀을 팔아서 남으면 자기는 또 다른 생필품을 사게 되고 이게 이제 계속 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또 저희들은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그 이제 의견이 있는데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으니 좀 이 정책에 대해서 좀 그 시에서 세심하게 홍보하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시민께 잘 좀 이해를 하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하나 좀 더 걱정이 스러운 것은 구군의 살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울산시의 살림도 어려운 거는 매 한 가지입니다만은 지금 동구가 한 20억 정도의 돈을 지금 이제 30% 매칭을 하는데요, 20억 정도요. 네, 걱정이 됩니다. 지금 그 동구나 중구나 예산이 다들 넉넉치 않는데 또 그 아마 각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업 계획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돈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면 우리 시가 구군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작년에 148억을 교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좀 이 금액을 좀 고려해서 좀 주셨으면 구군의 좀 어려운 살림에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네, 네, 큰 결단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특별조정교부금에 좀 더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요.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구군의 살림은 저희들도 같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일반 회계가 아니고 구군에서 일반 사업을 잘라서 하는 건 아니고요. 구군에 가지고 있는 ABB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장 사업에 영향은 없는데 혹시나 모를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어떤 용체가 생겼을 경우에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특정 구군도 결국은 울산시의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커버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그래 해주시고요.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거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만 일반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울산시 전체에 저희들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해 예산서를 볼 때 아마 좀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의 예산의 변동, 지금 분명히 특별한 사정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좀 평소와 같은, 그러니까 특정 국의 예산을 10% 감면해라. 그렇다면 예산서에 지금 적혀 있는 게 작년 대비 거의 동일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작년에 코로나 이전에 세웠던 예산서와 코로나 이후에 세웠던 예산서에 어떤 뚜렷한 차이가 없지 않나. 그래서 단순히 작년에 했던 거에서
조금씩 네, 마무리 하시도록 추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조금 이제 이 시민들이 볼 때 지금 코로나 생기고 전의 예산서와 코로나 생긴 이후의 예산서가 어떻게 좀 다른가, 좀 뭐 옛날에 세웠던 그 각 목마다 10%씩 뭐 15%씩 이런 감안한 수준의 그런 예산서가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 고민들이 있었겠지만 부시장님께서 이제 혹 다시 이제 추경을 아마 계획하고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이 코로나라는 큰 사건이 생기기 전과 생긴 후가 예산서를 딱 비교해 보면 거의 뭐 이게 그렇다면 고민이 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2차 추경을 하실 때 한번 사업을 좀 살펴보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코로나 전의 예산과 코로나 후의 예산은 이렇게 좀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어떤 그런 예산서에서 좀 이렇게 확실한 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그 많은 그런 경무 중에 고뇌에 찬 예산서이긴 하지만 또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윤덕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저도 그 질문 이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큰 결단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대답하시는 과정 내에서 1인 가구 세대가 우리 시의 약 3분의 1 정도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 1인 가구 세대에게도 10만 원을 지급하고 4인 가구, 5인 가구도 10만 원을 한 가구 세대당 지급합니다. 그죠? 네. 실제로 저는 어쨌든 보편적으로 모든 세대에게 주는 데 대해서는 너무나 동의하고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인 가구가 이미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면은 이거를 조금 그 세대당 10만 원 주는 거를 1인당 뭐 5만 원이나 이렇게 조금 낮춘다 하더라도 한 명 한 명에게 주는 것들이 더 보편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사실 우리 시의 인구도 되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출산 장려 어떤 그런 정책들을 펼치는데 많은 아이들이 있고 가구 숫자가 세대 숫자가 안에 구성원들이 많을 때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야지 더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을까 그쪽 방향으로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1인 가구 10만 원 주면 4인 가구에 40만 원 준다. 물론 어렵지만 차라리 한 명당 5만 원씩 줘버리면 오히려 더 그게 보편적이고 더 시 정책에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검토도 있었는지. 의원님 그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오히려 더 뭐 정확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이제 모든 정책에는 음과 양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하면서 가구당 이렇게 한 것은 어떤 그 시기적으로 적기에 지금 설 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이제 지급을 하는 게 모든 시민들이 이제 어떤 제사상 상차림 개념도 되고 또 소비 효과 전작이라는 측면도 되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측면도 고려가 됐고요. 좀 더 형평성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당연히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이제 지원금 산정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절차나 이런 게 이제 좀 설을 넘길 가능성도 또 많고 이런 부분이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기회에는 또 다른 어떤 설계가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재정적인 측면도 또 일부 고려가 또 안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방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이미 1년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좀 더 많은 논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첫 번째 1차 할 때 어떤 가구당 한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런 재난을 예산 편성해서 했었습니다. 추경을 그죠? 작년 때 했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가 두 번째 하는 건데 두 번째는 지금 세대당 모든 세대에게 지급한다. 저는 이것이 어쨌든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간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편적이고 훨씬 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또다시 어떤 정책을 펼친다면은 또 3차처럼 추경이 편성된다면 이미 우리 시의 3분의 1이 1인 가구이니까 그럼 사실은 개인에게 주는 거랑 똑같은 10만씩 지급되니까 나머지 3분의 2 중에서도 고등학생 이하, 만 18세 이하는 이미 10만씩 지급되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이상의 그러니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럼 3분의 2의 성인들만 남아있는 세대니까 그렇다면 모두에게 10만 원 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그렇다면 사람들이 애를 더 많이 있을 때 우리 가족 구성원이 많을 때 더 좋은 혜택이 주구나. 뭐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에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편성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개수 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수 조정 시간에 논의한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60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